안녕하세요. 임대주택을 주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임진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8일입니다. 지금 현재 판교에 소재하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곧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하여 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지금 현재 시세,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에 기초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아파트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세의 약 80%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라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럴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약 10년 전보다 2배 반 내지는 3배 가까이 상승한 가격이어서 거주 임차인들께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가격대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소송 등의 구제책은 없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그와 관련하여 임차인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소송 등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구체적으로 임차인들께서 소송 등을 제기하실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가 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임차인들께서 현재 임대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분양자는 가격에 대하여 성토를 하시는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영상은 임차인들의 그러한 주장의 정당성에 관한 영상이 아니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임차인들께서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의 규정,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개정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시고 법령 개정 운동을 줄곧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께서도 2016년 6월경에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셨지만 이미 3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권은희 의원 그리고 윤종필 의원 등께서도 약간 내용은 달리합니다만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 규정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발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의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서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법령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10년이 지난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분양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동감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쟁점이 부각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소급 입법과 부진정 소급 입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부진정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판교에 소재하는 민간건설업체가 건설 공급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019년 6월경인가를 마지막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하여 오늘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성남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승인을 받고 분양전환 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임차인께서는 성남시장의 분양자는 승인 처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임차인들께서는 승인받은 분양자랑 가격으로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현행 법령에 기초한 분양전환 계약이 실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이 더더욱 법령 개정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는 것이죠.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개정안을 발의를 하시지만 국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언제 성사되리라는 것에 대한 기약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지요. 임대 의무 기간이 향후 곧 도래하여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텐데 임대사업자는 현행 법령에 기초하여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마냥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될 것을 기대하고 넋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시겠죠. 그러면 결국 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들께서 10년 전보다 약 2배 반, 3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저히 수용하실 수 없다면 결국 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선 임차인들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소송 중에는 헌법소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현행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두 가지의 법률이 있습니다만 2015년 8월 28일 경 구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어 두 가지 법률로 나뉜 것입니다. 그러나 판교에 소재하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그 이전에 건설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구칙 조항에 의하여 구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이 과연 임차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헌마 사건이라는 법령헌법소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청구기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당해 법령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냐 라는 요건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이 헌법상 기본권, 그 중에서도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느냐에 논란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재산권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기본권이냐라는 문제가 돼도 됩니다. 그리고 설사 우선분양권이 어떤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령이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또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 실제적인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별도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송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헌마, 법령헌법소원,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자체에 대하여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침해하고 있다, 직접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헌법소송은 인용되기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있겠습니다.
행정소송 중에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사업 주체가 민간건설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들께서는 성남시장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실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LH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분양전환 절차에 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성남시장의 승인 처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대상 자체가 없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리 LH의 임차인들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행정소송은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는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의 임차인들께서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를 수원지방법원에 했었고, 또 취소소송이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 6개월이 도과하면, 즉 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해버리면 임차인은 우선 분양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정이 주요 이유로 했던 것인지 어찌됐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성남시장의 승인 처분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여 6개월이 도과할 수 있는 기산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구임대주택법은 명문으로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분양전환 가격에 관하여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과연 취소소송의 본안소송에서 임차인들이 승소하여 성남시장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나올지는 제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특히 판교 소재의 민간건설업체 임차인들께서 다양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분양전환 가격은 2006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분양전환 하여야 한다. 또 감정평가 시점은 2009년도인 입주 시점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으로 해야 한다. 기타 등등의 여러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주장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과연 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특히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우선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저로서는 상당히 상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다음으로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약관 무효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들께서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양전환 가격 산정 관련 조항이라는 계약서 일부, 임대차 계약서 일부를 무효로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 관련 조항의 근거가 되었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이라는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자체가 헌법 위반 혹은 임대주택법이라는 법률 위반, 이어서 무효라는 주장 또한 같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지만, 명령, 규칙, 대통령령 혹은 각부 장관이 규정하는 시행규칙 같은 것은 법원의 심사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관 무효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약관 무효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은 언제 1심 판결이 날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분양자는 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즉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만 그 6개월이라는 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그리고 또 6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이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도 본안소송입니다만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빨리 제기를 하셔서 인용 결정을 받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처분 신청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예단하기 힘듭니다. 어찌됐건 간에 6개월이 도과되기 전에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분양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관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LH의 임차인들께서는 이미 약 10여 년 전에 이미 분양전환 산정 관련 규정이 무효이고 또 그에 기초한 약관 일부 조항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셔서 패소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서울고등법원 2009나 64965 사건인데요. 당에 원고로 참석하셨던 분들이 약 550여 명 정도가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임차인들께서는 다시 새롭게 약관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신다면 아마 기판력 때문에 각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관무효 소송을 새롭게 제기하는 경우 혹 승소하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2010년 4월 8일 선고 2009나 64965 판결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약관 일부 조항 무효 확인.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갔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별표 1 제1호 가목이 포괄이익금지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국이라는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잠깐 판단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약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미 했었어요. 고등법원에서. 그러나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불공정 약관 여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이미 했고요. 또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와 구주택법 38조 2 제1항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으나 전부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똑같은 약관에 대하여 무효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법률 위반이어서 또 무효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1심 법원에 봤을 때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약관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하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장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관 무효 소송은 설사 임차인들께 승소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법원에서는 약관 무효 소송에서 당해 약관, 즉 분양전환 가격 산정 관련된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해 약관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지만 그럼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즉 법률 개정안처럼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등등의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라는 행정부의 입법 재량으로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법원에서 만약 당해 약관 조항이 무효이고 또 이에 근거했던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과목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신다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당해 규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 법원이라는 사법부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서구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왕의 법률이 무효였기 때문에 유효한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명령 규칙의 심사권은 법원에 있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당해 명령 규칙이 무효라는 판단을 법원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 법령의 무효라는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설사 국토교통부가 법원의 법령에 대한 무효 판단 후 개정을 했을 때 이 개정된 법령이 전체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미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게 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는 임대사업자에게 분양 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어떤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근데 또 모르겠어요.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박 상태에서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과연 이 부분에 관하여 법원에서 인용을 해줄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신 분은 더 이상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를 하심에 있어서 그 부당이득이라는 금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결과에 기초한 가격을 결정한 것만 있지요. 과연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이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당이득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기왕에 임대사업자들이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여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추후에 대법원에서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초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표준건축비와 실제 투입한 건축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당이득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직 현재까지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이 무엇이다 라는 규정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분양전환 계약과 관련하여 분양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임차인들이십니다.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은 역시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사소송에서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빨리 하셔서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희망의 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